안녕하세요. 네. 2021년 첫 강의인데 선생님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올해 이제 가정 강의를 맡게 된 문영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론 과정 처음 시작을 해서 아마 청강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원래 이제 결제하셔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료가 지금 이제 교재가 있고요. 교재는 올해는 개정판을 못 내서 기존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기존 교재 쓰시면 되는데 이제 오타가 수정이 된 자료, 오타가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 교재 쓰신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어서 오늘 이제 교재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그 프린트에는 바로 첫 페이지에 이제 오타 수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정이 되어 있는 그 책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서 체크하려고 하면은 꼭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타 수정지를 보셔서 체킹을 해 놓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고 수업 횟수 자체가 4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전공 내용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발달 쪽 내용들까지 거의 다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하고 교재하고 같이 준비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영역에서 이제 1월 달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1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6월 달까지는 이론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시기예요. 하나 빼먹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별로 이제 다시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일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그 합격 설명회라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의 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전반적인 그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2시간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들으시면은 어떻게 1, 2차 준비를 해야 되고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가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론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전체 임용고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이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선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언제 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까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때 이제 충분하게 전공들을 흡수해 두시지 않으시면은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되죠. 문제를 적었을 때 나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답지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시긴 하지만, 그 강도가, 그러니까 현장감이 실제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볼 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월 달까지 좀 이론을 충실하게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지금처럼 이제 가족 과정이 4번에 걸쳐서 들어가고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충분하게 이제 시간을 들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 쪽 내용을 전공이 부족할 경우에 2-3번 들으시긴 하지만 가족이나 소비나 이쪽은 그렇게까지 반복이 많진 않아요. 2회 이상 반복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식이나 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강의 들으셔가지고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3회 이제 이상씩 강의를 반복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 부분은 한번 해두시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내용들 정리해 가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4회 동안 진행이 되고 이렇게 전반부는 인간발달 이론과 과정들에 대한 내용하고 후반부는 이제 가족학, 가족 관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하위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쪽 가족관계 파트가 좀 자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오버될 수 있긴 하지만 인강들이신 선생님들은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제가 원래는
거의 다 이제 직강으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강 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여파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시간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살짝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이제 인강과 직강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면 또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이제 학습을 잘 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또 충분한 속도로 또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뭐 스스로 계획을 잡아서 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일 경우에는 사실 직강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경우가 돼요. 네, 여기 와서 이제 나가야 하는 부분만큼은 진도를 나가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직강을 이제 원래 의도를 했지만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직강 타임에 제가 요게 수요일 날 진행을 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주를 벗어나지 말고 꼭 그 주 안에 강의를 듣고 사태가 조금 좋아져서 직강을 오시게 되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뭐 복습을 하고 하는 것들 스케줄링을 좀 이렇게 잘 잡아놓지 않으시면. 요즘엔 일일 학습지는 없지만은 하루하루 그 내용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 애를 보호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제 억지로 일단 하려고 저 결제는 해놨으니까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효과도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하시는 학원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본인의 이제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내가 짜놓은 계획을 내가 실행하지 못하면 그냥 계획이에요. 뭐 시작은 반이긴 하지만은 반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스케줄대로 쫓아갈 수 있게 본인의 동기라든가 혹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올해 인강으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한 부분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전공들은 선생님들이 학원 교재만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제가 그럼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드리는 말씀은 학원 교재를 100%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만 갖고 충분한가요? 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사실상 아무리 학원 강의를 쫓아오셔도 학원 교재를 100% 소화하시는 분은 사실상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정리가 잘 된 자료를 정리가 잘 된 상태로 잘 흡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응용력이 좋으셔서 여기 있는 A의 내용을 A-에다 잘 적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응용력이라든가 혹은 정리된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A를 조금 변형해서 A-에 쓰면 되는데 A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혹은 A-로 살짝 뭔가 문맥이 바뀌면 이 내용을 활용을 하시는 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후자이신 경우는 응용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문맥을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시거든요. 자, 그런 면도 있어서 학원 교재가 충분하신 타입과 아니신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교재는 아무래도 이제 기출 경향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저희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롭게 이제 뭐 기존에 계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새롭게 학문 분야에 들어오신 강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경향들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경향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논문하고 그다음에 논문들이 축적되면은 전공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서 공부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서 공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력이 떨어지실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문맥에서 해당하는 그 용어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에 좀 새로운 경향, 새로운 내용을 이제 학문 분야를 하신 교수님이 들어가실 때를 대비해서 세 번째는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정말 좋아하실 때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 내가 여러 문맥에 있는 자료를 내가 정리하는. 내가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시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세 가지 경우가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원 강의를 집중적으로 반복을 많이 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 해에 임용고시는 한 번 그 해에 합격하시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해에 시작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마다 여기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한 해 안에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시간상의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학원 강의를 통해서 정리된 자료를 보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많은 전공서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가족 파트에서 딱 책 2권을 갖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많이 보겠다예요. 제가 전공서를 드릴 때는 합격하신 선생님들 전공서 리스트를 쫙 주세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것만 다 보면 합격할 것 같지만 일단 다 못 봐요. 다 못 본다 하면 봤어와 잘 봤어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학원 교재도 충분히 100% 소화하실 수 있으면 합격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를 못하면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동 발달에 의해서 이 책은 그 식파트에서 21세기 영양학 책하고 비슷해요. 두께가 꽤 커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전까지 좀 이제 여러 이론들을 이론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께는 두껍지만 백과사전식으로 조금 보시기 좀 괜찮은 책이고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이제 인간 발달 쪽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이면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주로 이쪽은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론 정리가 잘 돼 있는 책들이면 상관이 없으신데 난 한 권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이 책도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쪽은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가족학을 하신 교수님들은 새로운 교수님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이제 학위를 따신 교수님이 새로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들의 접근이 많아서 사실 가족관계학 책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 내용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족 분야, 가족 영역에서 전공서를 꼭 봐야 한다면 안 봐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공부를 확장하게 보신다면 전 2권. 그 다음에 추가적인 책들은 더 선생님들 이제 성향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자, 가족 영역은 선생님들 기출경향 보실 거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 지금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1페이지에 이제 그 오타 자료가 있고 2페이지부터 쭉 해서 이제 6페이지까지는 이제 이게 아직 개정 전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들이 2년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같이 답지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로 적어 놓은 기출 경향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출 경향을 이제 큰 키만 가져다가 이제 분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경향표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조금 더 상세적으로 하위 키를 넣어서 분류를 해보셔도 돼요. 강의를 다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큰 나무 줄기, 몸통부터 짚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 크게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이렇게 넣어드리긴 했죠. 그래서 인간 발달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전통적인 가족관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향 키워드만 보더라도 20년치가 이제 꽤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쫓아가다 보면 물론 문제의 접근법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키더라도 이제 배점이라든가 서술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키더라도 사실 새롭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발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한 7, 8년 사이에 이론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프린트 7페이지 한번 보시면 7페이지에는 21년까지가 있고 10년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8페이지는 그 이전 것들 들어가 있는데 인간 발달에서 우리가 오늘 볼 영역의 발달 이론 쪽인데 보게 되면 21년도에 지금
세 번째 자아정체감에서 마르샤 모형이 있죠. 쭉 내려오셔서 15년도에 보면 마르샤가 나와요. 그러니까 15년에 나오고 21년에 나왔으면 한참 있다 나왔네 라고 싶지만 사실은 기출 문제를 반복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알려진 그 일종의 오픈북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이 많은 편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21년도 이제 21년 선발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조망 수용이라고 있죠. 사실 이 조망 수용을 그대로 묻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걸로는 19년도에 구체 조작기 할 때 어차피 피아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자아중심성, 역시 피아제의 조망 수용하고 자아중심성 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반복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 발달 쪽 이론 쪽 문제는 큰 인간 발달 이론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학도 많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큰 인간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툭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입형이 2점, 그다음 서술형이 4점이죠. 그러면 2점에 1점짜리로 일부로 들어가거나 4점짜리 한 2점짜리로 해서 이렇게 일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최근 거 보시면 4점짜리면 그냥 4점을 다 한 주제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서 반복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반복이 소소한 이론보다는 굵직한 이론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인간 발달이나 뭐 이런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조금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는 이제 교과서에서 웬만한 주제들을 다 다루어요. 근데 주제는 다루는데 배경이 되는 이론들은 별로 다루고 있진 않은데, 지금 프린트 7페이지 가서 보시면 가족관계 보시면 뭐 가족학, 학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성장 발달과 관계, 그리고 가족 문제 복제해서 인간 발달 쪽하고 좀 다르게 듬성듬성 있죠. 네. 그러니까 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여러 주제 중에 어느 쪽에서는 이론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에서는 가족의 변화 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양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러니까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양육만 계속 나온다든가 뭐 복지만 계속 나온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관계 쪽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다들 맞으니까요. 그 쉬운 문제라 하면 교과서를 봐도 될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오면 다 같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는 거고, 보통은 돌발적인 문제나, 그러니까 의외의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틀려요. 의외의 문제 정말 의외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 쪽에서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이상의 경향으로 있는 게 바로 이제 건강가족 쪽. 그러니까 가족 건강성과 관련된 주제가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가정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다룰 때도 많이 시간을 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족과 관련된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매해는 아니더라도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거는 새로운 그 경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7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가족학에서 21년 선발에서는 가족학의 가족 탄력성이라는 게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18년도 가시면 순환 모형, 14년도 가면 순환 모형 2번 반복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가족 그 탄력성하고 건강가족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 거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영역은 인간 발달 쪽은 굵직한 이론, 큰 이론들을 좀 찬찬히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서 두 번째는 발달 과정은 그 이론과 특정 발달 시기, 피아제 이론과 아동기, 그 다음에 마르샤와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이론을 일부 묻고 그 다음에 그 시기의 특성을 일부 묻는 형태의 조합형 문제들이 조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쪽에서는 여러 이제 하위 분야가 있다. 근데 건강가족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론적으로 완성이 된 책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족관계의 두 번째 주제인 양육과 부모 교육은 보시면은 매해 나오지는 않지만 듬성듬성 나오죠. 나오게 되면 역시 이것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 쪽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나중에 부모교육 책을 따로 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 이론을 깊게 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론에 근거한 답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 이론에 해당하는 용어나 개념들을 쓰셔야 되죠. 그 다음 발달과 가족관계 쪽은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20년도 문제가 배우자 선택 이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론을 너무 요즘에 서술형 문제의 채점은 쉽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교사 생활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서술형 채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료한 답지가 필요해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내고 나면은 뭐 이게 답이네 저게 답이네 하면서 이의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이론을 쓰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면 그분의 멱살을 잡고 와서 이게 왜 이러냐고 말하지 않는 한은 정론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에 무슨 누구 학문에 근거한 이게 나오면 거의 다 답지가 분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 기출문제 보면 누구의 해서 앞에 이제 이론가 이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족 문제와 가족 복지 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제도예요.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렇죠. 국가에서 이미 법령 근거를 갖고 제도를 실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는 다른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달래요. 또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거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률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경향들이 좀 이전하고 좀 다른 경향들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필요하신 전공서들을 확보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인간 발달 내용들이 먼저 지금 기초 경향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 빠졌지만 가정 마스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네이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선생님의 가정 마스터하고 쳐봤자 못 들어가세요.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려야 돼요. 초대장 발송을 해야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비공개 카페예요. 비공개 카페에서 이제 선생님들 질의응답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유들을 하시는 건데 주로 저랑 질의응답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로 좀 이렇게 답들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했더니 네,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명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거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실명 말고 그냥 별명으로 쓸까 했었는데 이게 익명성과 실명의 그 장단이 있는 거죠. 제가 워낙에 선생님도 얼굴도 모르고 특히 인강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해서 별명 쓰시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서로 간 예의도 지키는 것도 있고 해서 실명을 사용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가정 마스터 카페는 수강생이실 때 제가 보내드리는데 직강 선생님들 여기 현장에 없지만 직강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 메일을 수집을 해요. 현장에서 동의를 받고.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메일 수집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정말 번거롭고, 네. OT라든가 제 프린트 할 때마다 옆에 꼭 맨 위에 타이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일로 이제 성함하고 이제 저한테 메일 보내면서 메일이 보이겠죠. 그래서 보내주시면 이제 학원에 확인을 해서 번거롭지만 그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그쵸? 저희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니까.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저한테 질의응답을 하시거나 몇 가지 필요한 자료를 이제 얻어 가실 경우에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제 수강 중이신 분인지 확인하고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메일을 갖고 계시면 그 메일이 그냥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금방 가입이 되시는데
다른 메일을, 그러니까 한메일이나 뭐 다른 쪽, 뭐 구글 메일 쓰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니까, 네이버 카페다 보니까 바로 가입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이버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장을 발송을 하면 이제 가입이 돼요. 제가 승인을 할 거거든요. 근데 가입해서 등업을 하시면 수강생이 되시거든요. 이 수강생은 제가 실명인지 여부만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별명을 하실 때 꼭 성함, 본인 성함으로 해주시고 정보는 저한테는 공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름과 그 다음에 실명, 그러니까 별명으로 쓴 것과 실명이 같은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시면 수강생으로 이제 등업이 되시고, 수강생 등업이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뭐 안에 질의응답이라든가 필요한 자료 같은 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입은 됐는데 등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강생 등업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실명을 쓰지 않으셨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T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파트 1 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교재에서 추가 자료를 넣고 싶었는데 이제 개정판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가 안 된 것들을 제가 페이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재 보면서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거나 뭐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오려 붙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같이 적어주시고, 혹은 이제 법령 같은 경우 프린트 3페이지 파트 1 들어가 있는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법령은 중간중간 법이나 제도나 이건 중간 개정이 돼요. 그래서 개정된 것들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드렸으니까 그거 자료들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지금은 1월이니까 괜찮지만 이제 계속 이제 달이 지나가면 프린트가 쌓여요. 여러 종류의 프린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받아다가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를 그냥 주세요. 네, 그냥 이면지를 못 쓰시는 뭐 상관없는데 그냥 두시고 얘를 안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자리 여기 있었어? 뭐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프린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만 아깝고. 그래서 꼭 드린 자료는 필요한 자료니까 뭐 선생님들 뭐 서브노트 하신 분도 있고 뭐 각자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그것에 꼭 같이 포함해서 넣어두시고 읽으시고 표시해 두시고 해두시는 게 필요하세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직강의 선생님들이 이때 스터디를 보통 같이 하시는데, 코로나 여파로 다들 이제 스터디는 좀 힘드시게 됐죠. 그래서, 근데 몇 년 전부터 선생님들 온라인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자료들만 공유하는 형태의 스터디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서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보는 방법이 있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리긴 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하실 게 전공만 하는 거 아니죠. 교육학 하셔야 되고, 한국사 없으시면 한국사 따야 되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셔야 되고, 애기들이 있으시면은 살림도 하셔야 되고, 기간제시면 학교 나가실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총량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하루나 혹은 뭐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순시간을 빼야 되고, 그 시간에서 지금 또 학원 강의 들으시잖아요. 학원 강의 시간이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쌓여요. 앞에 예습하고 뒤에 복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전공서를 한 권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쓰는 시간 그 학습 방법에 따라서 나는 혼자 그냥 다 볼래 하시면 혼자 다 하셔도 되고, 나는 혼자 보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처럼 내가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 장치들이 있어요. 나의 의지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장치들 쓰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터디예요. 그래서 스터디 멤버는 저는 많이 권하진 않아요.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2명이 시작해서 마음에 맞으시면 더 인원 늘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챕터 1을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면 반 나눠요. 그냥 반 나눠서 둘이 하시면 돼요. 각자 정리해오고 정리한 거 서로 얘기하고
뭐 줌까지 안 하셔도 괜찮죠. 전화 통화로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인원이 적은 게 내가 요구하는 걸 상대방한테 말하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뭐 더하거나 덜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조율하기도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영역들 할 때 보통 하는 스터디 중에 하나는 교과서 스터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공서 스터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스터디는 합격 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과서를 안 팔아요. 3월이 돼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 배부하고 나면 그때 가서 선생님들한테 차례가 와요. 그래서 교과서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책이든 이 책이든 나눠서 해보세요. 나눠서 하나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싶으시면 그 다음 책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터디는 끝까지 가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맞는지를 꼭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뭐 2명도 괜찮고 4명 넘는 거 권하진 않아요. 그 스터디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시간을 잡아먹고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도 꽤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인간발달 쪽 하시면서 이 책들 같은 거 하실 때 그렇게 스터디를 같이 하시면 좋아요. 직강이었을 때는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끼리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불가능하니까 온라인상에서 필요하시면 구성을 해보셔도 좋으세요.